안녕하세요, 한국남자입니다. 지금은 실내 차를 타서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의 느낌을 어떻게 받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께 자세하게 느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트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도 다른 벤츠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트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나오는 C클래스라든가 E클래스라든가 이런 시트의 높이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시트와 앞에 대시보드하고 핸들을 봤을 때 높이 느낌도 그다지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높이가 돼야 시안성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아담하고 또 앞에 생각보다 앞유리가 큰 편은 아니라서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으면 상당히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 계기판 보이는 것도 상당히 시안성이 좋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만약에 시트가 좀 낮게 되면 밖에서도 빛이 반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실질적으로 반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제 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서 반사가 덜 되는 부분으로 스크린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현재 이 차가 새 차라서 여기 보호 필름이 아직 붙어 있거든요. 이 보호 필름을 떼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저 필름 때문에 더 반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는 4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 작은 터보를 달아서 마력수가 대략 한 220마력 정도 되는데, 220마력이 어느 정도 느낌을 줄지는 좀 달려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이 차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게, 여러분 아이폰에 보면은 시리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시리처럼 이 벤츠를 타면 벤츠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어는 또 다른 명령어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헤이 시리 이러면 헤이 시리만 해야 되는데 그 명령어 자체도 다르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 벤츠의 장점이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Mercedes, How can I help you? can you turn off a heating seat? I'm switching off the seat heating. Hey Mercedes, How can I help you? can you cancel my destinations? Canceling route guidance. Hi Mercedes, How can I help you? I feel a little hot. I'm setting the temperature to 22 degrees. 지금까지 이 차의 음성 명령 장치를 들어보셨는데요, 상당히 인식이 좋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 들어갈 때는 한글로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글로만 된다면 운전하면서 굳이 다른 걸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로 다 대화할 수 있고, 특히 막히는 길 같은 데서는 간단한 농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앉는 느낌을 보면 위에 지붕에 올라가는 헤드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차 자체가 상당히 지상고도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루프 라인도 그렇게 높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송풍구 부분이 요즘 나오는 벤츠 차들의 특징적이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조절 레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건 A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송풍구가 센터 페시아 쪽에 3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급져 보이지 않을까. A클래스는 보통 2개 정도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급져 보여요. 물론 그 주위에 있는 피아노 블랙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스크래치 부분이나 아니면 먼지가 많이 안 나는 거를 제외하고는 이 크롬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게 A클래스인지 아니면 다른 더 윗급의 C 뭐 E클래스인지 구별이 잘 안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신형 모니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계기판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길쭉하게 생긴 아이패드, 태블릿 PC 같이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계기판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S클래스의 다음 모델 같은 경우는 센터 페시아에 엄청나게 큰 모니터가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도 어떤 모니터의 느낌보다는 태블릿 PC를 얹어 놓은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테슬라에서 그런 느낌들이 왔다고 보면 되겠죠. 테슬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스크린이.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담냐에 관련된 것은 각 메이커사마다 연구한 부분이 다를 것이고, 또 저희는 이용자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를 만져보면서 사용해보면서 느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마저도 뭐 차마다 다 똑같다 이러면 재미없겠죠. 그리고 이 차는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밖에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AMG 휠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실내 보면 쿨링 시트는 없습니다. 히팅 시트만 있고 쿨링 시트는 없고,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이쪽에 있어요. 보통은 센터 콘솔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 대시보드 밑쪽에 이렇게 있거나 한데, 요거는 이쪽에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으로 잘 보여요. 그래서 쓸 때마다 편하게 몸을 구부리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제 벤츠들이 전부 이 형태 핸들로 바뀌게 되죠. 여기 검정색 부분 두 개가 스크린과 모니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은 주로 계기판에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쪽은 센터 모니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아니면 반자율 주행을 세팅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있고요. 나머지 이쪽은 보이스 컨트롤이라든가 뭐 전화, 블루투스 받는 거, 볼륨 스위치, 볼륨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차의 주행 감각을 좀 느껴볼게요. 현재는 일반 모드예요. 특별하게 다른 세팅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세팅으로 지금 계속 운전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행 시 하체 소음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하체 소음이 없거나 조용한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노면에 있는 아주 잔잔한 충격들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오긴 해요. 이게 약간은 하드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차가 휩쓸리듯이 쏠리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롤링도 심하지 않고,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짧고 하다 보니까 차가 움직이려는 특징 자체가 되게 날카로워요. 차를 운전하면서 또 느낀 점은, 일단 엔진룸의 사운드하고 하체 소음하고 약간의 머플러 사운드는 동시에 다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어떤 잡음으로 들리는 건 아니고, 벤츠에서 일부러 이런 사운드를 어느 정도 운전자한테 그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사운드로 좀 남겨놓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보통 4기통의 사운드는 달달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 없이 마치 스포츠카의 인테이크에서 나는 사운드처럼 굵직한 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음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차는 아무래도 지금 새 차라서 그런 사운드의 느낌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엔진룸 말고도 머플러에서도 그런 사운드가 같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즐거운 면이 없잖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사운드가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그래도 뭐 너무 4기통 엔진의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의 4기통 엔진에서 들려오는 그런 달달거리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항상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핸들을 좀 더 아주 짧은 각도로 스윙하듯이 말고 딱딱딱 끊어서 치게 되면 이런 현상에서 좌우 롤링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긴 코너나 아니면은 속도가 좀 높은 코너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전혀 한쪽이 눌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세팅은 기본적으로 승차감을 좋게 하면서도 고속 주행이나 평소 주행 때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세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차가 뒤에 휠을 하고 타이어 쪽에는 독립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토션빔에서는 이런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한쪽에 들리는 느낌도 없고 그대로 차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데, 단지 쇼컷이라고 말하죠. 상당히 짧게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경우는 차가 롤링이 좀 나타난다. 하지만 이거는 나쁜 롤링은 아니다. 왜냐면 저속에서는 이런 롤링이 사람한테 어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튀지 않더라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고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롤링이 심하다 그러면 되게 불안감이 오는데, 이 차는 고속에서는 전혀 롤링이 없습니다. 아주 평평한 상태로 차가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요철 있는 부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은 요철을 이상하게 넘어서 뭐 차가 좀 안 좋고 이런 건 없죠. 네,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렇게 넘으면 바로 한 번의 자세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철을 넘는 부담감 없고요.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룸을 한번 보면 제가 키가 183인데 지금 충분히 더 여유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키가 훨씬 더 크더라도 운전하면서 그래 불편함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핸들이 몸 앞으로 다가온 느낌마저 들어서 이 주행 안정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앉아서 보는 여러가지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막힘은 없어요. 단지 굳이 뭐 안 보이는 거나 막힌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시동 스위치 정도, 네, 이 정도만이 잘 안 보이고 나머지는 눈에 다 잘 들어옵니다. 물론 이 모니터 스크린도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자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안전운전상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계기판으로 속도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터보 렉은 많이 느껴지질 않아요. 일정하게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답답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일반 운전자분들이 재밌게 운전하기엔 충분히 알맞은 속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실내를 타고 운전하는 느낌이 어떤 이 차는 벤츠다 이런 느낌보다는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의 럭셔리 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차 시큐리티 램프가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아우디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기존의 벤츠가 갖고 있지 않던 댄디함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으신 분들, 특히 크지 않은, 좀 더 운전을 재밌게 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딱 맞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좀 그늘지는 곳으로 오니까 이런 계기판의 시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지네요. 하지만 밝은 햇빛 밑에서는 아무래도 이 반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이 차의 시그널 소리는 가볍네요. 많이 소리도 작고, 이 소리를 잘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시진 않겠는데요. 뭐 사실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요. 브레이크는 역시 새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담력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여태까지 다른 새 차를 운전했을 때보다는 초기 담력이 좀 덜한 편이에요. 근데 초기 담력은 없지만 바로 밟자마자 바로 차가 바닥으로 깔아앉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아주 브레이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브레이크가 또 이렇게 민감하면 한쪽으로 약간 기우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특히 이런 휠베이스가 작고 작은 차들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보다 브레이크가 좀 강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어느 한 부분이 강하면 그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이 차는 핸들을 놓고 브레이크를 꽉 밟아봐도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뭐 요즘 사실 브레이크가 너무 안 좋아서 일반 길을 못 다니는 차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 브레이크는 사실 예전에 미국 차들이 약간 떡을 밟는 듯한 느낌, 약간 이렇게 질퍽질퍽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번 밟으면 자꾸 브레이크 잘 안 듣고요. 근데 요즘은 미국 차도 그런 느낌 가는 브레이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브레이크를 계속 나타났다 여러 번 꼭 밟고 있는데 전혀 밀리는 느낌, 페이드 현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걱정 없이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 놓고 가속력을 보겠습니다. 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트 모드에서의 가속하고는 확연히 다르네요. 일단 RPM 상승 속도가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차가 튀어나가요. 그냥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튀어나가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카의 느낌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매뉴얼 모드에서도 연료 차단 단계까지 가게 되면 자동으로 기어를 위로 업 시켜줍니다. 수동의 운전의 재미는 없네요. 하지만 그래도 6000rpm까지는 간다는 거. 이 차를 스포츠 모드에서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악셀을 꽉 밟아서 rpm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냐면 대략 5500에서 5800rpm 정도까지 변속이 안 되고 올라가고요. 그 시점 한 5700, 800rpm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변속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뉴얼 모드에서도 똑같이 올라가요. 연료 차단에서 딱 멈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악셀 느낌은 사운드도 어느 정도 더 큰 사운드가 나고 차의 리스폰스가 완전 바뀌어요. 이게 저 RPM 때, 고 RPM 때 똑같이 나타나고 마치 빠른 NA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운시프팅을 할 때도 약간 미션의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정도는 충분하고요. 제가 컴포트 모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3단이고 2단으로 내리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빠르진 않아요. 이 차가 어느 정도 계산하고 나 기어를 내려도 되나? 이런 느낌을 갖고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오래 누르면 다시 오토 모드로 갑니다. 지금도 2단으로 2단 4000rpm 정도로 브레이크 밟지 않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홀드 기능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나눠 밟는 듯이 두 번을 꾹 밟아서 계기판을 보면 홀드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때는 홀드 기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반자율 주행 장치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을 하니까 이 차도 아주 안정감 있는 거리에서 브레이크 살짝 밟아주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에 놓는 순간 어찌됐든 차가 악셀 페달에 발이 올라가 있든 올라가 있지 않든 이 차는 RPM을 떨어뜨리거나 기어를 높이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수동 기어를 갖고 계속 RPM을 끝까지 밟고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모드다운 세팅인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차들은 스포츠 모드에 놔도 기본적으로 악셀을 밟고 있지 않으면 얘가 기어를 높여서 편안한 주행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이번에 신형 A클래스의 트랜스미션은 높은 RPM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언제든지 차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료를 많이 사용하겠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에서의 코너링입니다. 네, 아주 코너링이 안정감 있게 돌아가요. 몸문좀 약간 쏠려도 차가 기울어지진 않네요. 이런 부분은 운전자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컴포트 모드로 왔고요. 근데 시트가 기본적으로 몸을 많이 지탱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생긴 거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에다가 약간 버킷 시트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코너에 들어가니까 이 차는 차체도 낮잖아요. 코너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허벅지를 잡아주는 부분이 좀 더 다른 부분보다는 약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내주행 50km, 60km 이렇게 운전할 때는 많은 잡음이 들어오진 않아요. 옆에 지나간 차가 있을 때도 조용하고 하체 소음도 어느 정도 노면이 고른 곳에서는 괜찮고, 하지만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앞유리의 풍절음도 약간의 들리게 되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90km 이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약간의 풍절음이 앞유리를 통해서 들려오게 되고, 엔진룸이나 머플러 사운드는 많이 커져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듣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판의 시한성이 너무 좋아요. 현재 내가 뭘 하고 있거나 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이 핸들의 모양은 동그란 모양은 아니고요, 약간의 타원형의 모양으로 약간 깊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아우디 같은, 아우디스러운 핸들의 형태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양 대칭 방향으로 잡았을 때 미끄러운 듯한 느낌 전혀 없고요, 손에 하나하나의 느낌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차의 핸들링을 보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리에서 이 정도의 돌아가는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만큼은 여유로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핸들을 날카롭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차가 원하는 방향을 알아서 찾아가요. 그만큼 여유로운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를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핸들은 상당히 꽉 쥐어지면서 이런 여유가 없어져요. 타이트하게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컴포트 모드로 놓으면, 네, 이게 프리 컬리전 워닝이죠.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왜 빨리 가, 뭐 이런. 그래서 평소에 컴포트 모드에서 핸들링은 상당히 부드럽고 편하다, 전혀 무거운 느낌도 없고 편하게 핸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하드한 핸들링을 원하면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 놨는데 나는 엔진이 시끄러운 건 싫고 차가 잘 나가는 건 싫은데, 그러면 인디비주얼 모드에 들어가셔서 핸들링은 스포츠에 놓으시고 엔진을 컴포트에 놓으시면 핸들만 약간 쥐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고 타이트한 느낌이 더 강하게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인디비주얼 모드를 사용하시면 가능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 오르막길에 있는데 제가 멈춰 있잖아요. 이럴 때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파른 길에서 신호대기 할 때나 이럴 때도 브레이크를 밟았다 악셀 옮겨 밟을 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이런 일반적인 주행 느낌은 확실히 차가 무게중심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악셀 페달을 밟거나 핸들링을 돌거나 할 때는 2000cc의 벤츠의 느낌이 물씬 나지만 거기에 차가 상당히 낮게 있어서 주행 안정감이 더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파킹 놓은 상황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놓겠습니다. 과연 드라이브 모드에 놨을 때 시동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동으로 파킹에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파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동을 켜고요. 이번에는 다른 차에서 하지 않던 기능을 한번 시험해 볼게요.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제가 운전석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차는 파킹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고 기어 포지션도 파킹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뉴트럴에 놓고 기어를 뉴트럴에 놓으니까 메시지가 이미 뜨네요. 이거는 차가 굴러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그 뜻은 결국은 시동을 꺼도 N에 그대로 있겠다는 소리겠죠. 네, 보시면 N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백업 카메라 한번 넣어보면 각 센서들 위치마다 이렇게 현재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보여주게 되죠.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는 이쪽에서 불이 빨간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은 현재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장애물 인도를 가볼까요? 네, 일단 노란불로 바뀌고 이제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빨간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파킹 센서를 끌 수 있는 기능도 여기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자동 주차를 하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벤츠 자동 주차는 약간 느린 편이기도 해요. 자동 주차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 신형 A클래스 250 포매틱 차량의 시승 영상을 보셨고요. 부족하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